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당당하게 미소 짓고 어깨를 펴라. 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제복대로의 인간이 되는 법이죠. 세계절과 함께 그 어떤 옷보다 자신감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는 사람 앞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재벌남의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 모니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산 상속, 이혼율 급증과 같은 사회적인 흐름에 힘입어 영국의 여성 백만장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만장자에 속하는 37만 명 가운데 46%가 여성이고요. 지난 8년간 남성은 평균 9.8% 늘은 반면 여성 백만장자는 53.9% 늘어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부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과거와는 확실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21세기의 여성은 더욱 파워풀해집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인 2008년 8월 8일 오후 주경기장에 비가 내릴 확률이 50%나 된다는 예보가 나오자 중국 당국이 날씨를 바꾸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장창 국가기상센터 주임은 촉매제를 뿌려 개막일 전에 비구름을 강제로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구름씨를 심어 인공비를 내리도록 하는 기술이 뛰어나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좁은 지역의 비구름은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까지 만들어내는 중국, 중국의 복제 기술은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다음 소식 역시 중국발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하철 내 구걸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지하철에서 붙잡힌 한 여성 거린이 12년 동안 구걸을 해서 세 아들에게 모두 고향에 집을 사주고 장가까지 보낸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중국 신문신보는 중국 공안이 최근 지하철 내 광고물 살포와 구걸 행위, 행상과 노점 설치 등 4대 문제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여성 거린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철 공안 분국의 한 관계자는 이 여성 거린과 다툰 지 12년이 지났다면서 달래도 보고 으름장도 놔봤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착간으로 뛰어들어가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걸에서 새 아들 집 사주고 장가까지 보내다니 정말 프로페셔널한 거린 아줌마입니다. 네, 오늘 매거진은 1시간으로 구성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미주 총연회장 후보로 출마한 석균세 씨를 만나본 사람들 코너, 맛깔나는 요리의 노하우 맛을 찾아서 화초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거진 정보, 그리고 영화배우 한지일 씨를 집중 인터뷰한 응접실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람들 코너에선 현 중서부 한인연합회장이며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석균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선거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미주 총연 회장 선거에 출마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네, 먼저 그동안 제가 시카고 한인회장과 미 중서부연합회 회장에 봉사하는 동안 많은 성원을 해주신 우리 동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미주총연 회장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미주총연, 우리 미주 250만 동포를 위한 총연 발전을 위해서 또 총연의 이 나름대로의 일을 열심히들 많이 해주셔서 발전해 왔지만은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우리 총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번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같이 출마한 김승리 후보와 대치하여 차별적으로 전략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히 차별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 선거에 임하면서 아주 그 공명선거를 함으로써 우리 각 미주 한인사회 내
각 단체들 지역 한인회 선거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공명선거를 함으로써 그 공명선거야말로 우리 선거 전략 중에 최대 전략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 회장을 지내고 계시므로 중서부 쪽의 표는 얻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주 서부와 동부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특별 전략이라도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서부 지역은 뭐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우리 텃밭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동안 시카고 한인회장과 중서부연합회장을 하면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배경도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그야말로 텃밭이고 그리고 뭐 우리 동부 쪽에 동남부연합회라든가 또 중남부연합회, 서남부연합회 등 각 연합회가 우리 미국의 한 대여섯 개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합회 회장들끼리 미팅을 갖고 만날 적마다 각 지역 한인회라든가 또 우리 연합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많이 의논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뭐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한인의 모습이라든가 청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서로 의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분들하고의 나오는 동포를 위한 우리 연합회 또 총연은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마 그분들이 저의 그런 뭐 비전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많이 호응을 해주셨거든요. 그래 아마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후원해주고 계시고 밀어주고 계시는데 특히 중남부연합회 쪽은 뭐 우리 전직 김영만 회장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 김영만 회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후보 사퇴를 하시고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반응이 너무 좋고 잘 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총연이 재정 운영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도적으로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총연의 재정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마 일부 사람들의 의견 차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에 깊숙한 내용은 전 사실 잘 몰라요. 일부 그런 언론에 그런 게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우리 총연 재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이룰 만한 그런 재정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뭐 우리 동포사회에 좀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또 외부의 뭐 회계사라든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철저히 받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총연을 비롯해서 각 지역 한인회 등 조그만 한 단체에서 가끔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뭐 제가 볼 땐 지도자의 역량이고 지도자의 또 뭐 개성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단체에서든 누구든지 소탐대시라는 그런 조그만 이익에 큰 걸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저 역시 뭐 그런 문제에서는 아주 정말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여쭙겠는데요. 네. 혹시 향후에 한국 정계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전 뭐 사실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고 제가 그동안 쭉 해온 것처럼 저는 뭐 미주 시민권자니까요. 동포사회에서 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미주 총연 회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깔 담백한 현대식 요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맛을 찾아서 오늘은 일본식 소스를 곁들인 쇠송이 버섯과 소고기 구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짝지근한 소스가 우러나와 그 향을 더하는 퓨전식 구이 요리. 여러분의 궁금한 입맛을 달래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맨하탄에서 시카고까지 셰프 황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요리는 소고기와 또 새송이 버섯의 아주 감미로운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다시마, 또 가스오이시, 그 다음에 로즈메리, 그 다음에 새송이 버섯.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고기를 준비를 하시고, 자, 이쪽에 보시면 간장, 그 다음에 양파 다진 거, 그 다음에 마늘 간 거,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파인애플, 그 다음에 설탕, 미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참기름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에 이와 같이 냄비에 일정량의 물을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냄비에 물을 하실 때에는 라면 한 2개 정도 끓일 정도의 물을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시마는 이와 같이 손바닥 크기 정도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볼 안에서 끓이시면 됩니다. 자, 끓어오르면 이 다시마를, 이 가스오이시 다랑어포를 한 줌 정도를 안에다가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시고 불을 끄시고 한 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고운 체에다가 받치셔서 국물만 여러분들이 따르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제가 미리 다시마와 가스오이시를 우려낸 국물을 이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마 국물을 이와 같이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 간장은 여러분들이 이 다시마 국물의 절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파 다진 거, 그 다음에 생강 다진 거, 자, 그 다음에 파인애플 간 걸 여러분들이 안에 넣어주시고, 자, 설탕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미린을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1번 칠리 페이퍼를 살짝 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스가 준비가 됐으면 옆으로 두시고 소고기를 자르셔야 되는데, 소고기는 여러분들이 두께가 한 1cm 정도 사이즈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볼에 넣고 소스를 부어주신 다음에 간이 뵐 수 있게 이와 같이 고기를 주물러 주십시오. 자, 이와 같이 준비가 됐으면 후라이팬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구우시면 됩니다. 소고기를 구운 동안에 제가 준비한 새송이 버섯입니다. 이 새송이 버섯은 이와 같이 길이 모양으로 한 0.5cm 정도 되게 자르셔서 좀 전에 남아있는 소스를 묻히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석쇠나 아니면 석쇠가 없을 때에는 프라이팬에 여러분들이 구우셔도 됩니다. 자, 이 새송이 버섯은 섬유질이 소고기와 비슷해서 아주 이 소고기와 잘 어울리는 버섯이고, 또 맛도 매우 고소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구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 버섯은 너무 오래 구워버리면 질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가에만 구워준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우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지금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송이버섯이 다 준비가 됐으면 같이 여러분들이 모양을 내주시고 그 위에 팬에서 구운 소고기를 버섯 위에 이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소고기가 가장 어울리는 가니쉬 또는 이 종류는 이 로즈메리인데, 로즈메리를 가운데 부분에 살짝 꽂아서 이렇게 두시면 향도 좋고 또 같이 드시면 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새송이 버섯과 소고기 구이, 오늘 음식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 봄에 한번 멋진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드셔서 한번 친구들하고 또 이웃들, 그 다음에 친척들, 가족들에게 한번 호흡을 한번 맛있게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자란 화초가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초를 잘 관리하기 위해 사랑은 기본이고요. 온도, 빛, 물 등의 적절한 환경적인 조건까지 잘 갖춰주면 여러분의 화초는 더욱 예쁘게 잘 자랄 겁니다. 자, 오늘 매거진 정보 시간은 효과적인 화초 관리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링컨우드꽃집의 이수연입니다. 이제 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섰는데요. 오늘은 가정에서 실내에서 기르시는 화초에 대해서 좀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화초를 관리하시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은 빛과 온도와 물이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화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빛이라고 하면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겠죠. 강압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좀 드는 창가에 화초를 놓으시고 물도 적당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화초에 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경우는 화초의 뿌리가 썩을 경우가 많으니까 적당히 주셔야 되고요. 체크업하는 방법은 제일 위에 있는 흙이 드라이 됐을 때 항상 물을 주시면 적당한 방법입니다. 화초에 물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이파리가 누렇게 변하면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가정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정에서 주로 기를 수 있는 화초 종류를 몇 가지 선보이면서 각각의 특성이나 그리고 화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앞에 있는 이 작은 제이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이드는 굉장히 강한 화초고 그리고 굉장히 손쉽고요. 관리하시기가. 그리고 제이드는 계속 그냥 놔두시면 줄기만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게를 어떻게 지탱할 수가 없으셔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제이드의 특징은 새잎이 나왔을 때 이 탑 부분을 pinch 해주세요. 따주세요. 그러면은 키보다도 옆으로 저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쉐입이 있으시면 그 쉐입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을 따주시면은 쉐입도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드, 그리고 한국 분들이 또 주로 가지고 계시는 이 피스릴리도 별로 그 해충이나 진드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집에서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스릴리는 또 다른 화초보다는 이렇게 플라워가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피스릴리도 빛이 많이 필요하고요. 모든 화초가 그렇듯이 온도는 항상 한 70도에서 75도 이렇게 저희 사람들이 지내기 쾌적한 온도로 유지해 주시면 플랜트에도 좋습니다.
셰프렐라인데 아주 귀여운 하초죠. 이 셰프렐라는 한 4주에서 5주 정도는 빛이 없는 데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빛이 없는 데서 오래 놔두게 되면 모든 하초는 자랄 수가 없으니까요. 4주, 5주 정도는 빛이 없어도 괜찮지만 그 다음에는 빛 있는 데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셰프렐라는 진드기에 좀 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진드기가 생겼을 경우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셰프렐라나 벤자민 같은 플랜트는 저희가 집으로 가져오면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잎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거니까 놀라실 필요 없고요. 물하고 빛하고 적당히 공급해 주시면 아주 손쉽게 케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 고무나무인데요. 고무나무는 이렇게 진한 버건디 컬러가 나오면서 빛이 더 많으면 더 레드 컬러로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고요. 집에서 아주 손쉽게 키우실 수 있는 나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디프럼바키아라고 잎이 굉장히 무성하죠. 무성한 나무고 디프럼바키아는 항상 요 아랫부분부터 조금 누렇게 잎이 변하면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물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거라면 이 위에 있는 잎도 말리면서 아랫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물이 모자라는 경우니까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위에 잎은 싱싱한데 밑에 잎이 조금 누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니까 그냥 아래 잎을 뜯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다가 진드기가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드기를 먼저 발견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집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은 1갤런 워터에 디슈아시소 1티스푼을 믹스를 하세요. 그래서 그 비눗물을 아주 부드러운 천에다 묻히셔갖고요, 진드기가 있는 부분에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지금 비눗물로 먼저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로 그 잎을 린스 해주시면은 진드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유충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 5일 간격으로 한 3-4번 해주시면 진드기를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드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널서리 같은 데 가시면 진드기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살충제를 스프레이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봄철을 맞아서 또 한 가지 하시면 좋을 게 분갈이입니다. 분갈이를 하실 때는 널서리에 가셔서요, 파링 소일을 사셔서 분갈이를 해주십시오. 탑소일이 아니고 파링 소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링컨우드 꽃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KBS 응접실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모님 간병차 시카고를 찾은 배우 한지일 씨가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화제인데요. 저희 뉴스 매거진 제작진은 그가 낮에는 마트에서 밤에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만나봤습니다. 유명 배우의 아르바이트 사연,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의 영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사람 향기가 나는 만남 KBS 응접실 특집 한지일 편 함께 하시죠. 한소룡이라는 예명으로 시작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배우 한지일. 아재아재 바라아재, 길소뜸 경찰관 등 많은 영화의 주연배우 또 제작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그렇지만 그가 시카고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 10수년 만에 시카고를 찾은 배우 한지일. 그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한 양로원을 찾았다. 마침 이곳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래자랑이 열리고 있었다. 한 씨는 쿠키 상자를 나눠주며 연장자들을 위로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제가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식사도 배달해드리고 또 휠체어 타시고 이제 그 걸음 못 보시는 분들 휠체어도 끌어들여서 운동시켜드리고 또 잠깐 그 정원에 나가서 또 정원 또 바깥에 그 이제 태양 있을 때는 또 이제 바깥 공기도 좀 쐬게 해드리고 또 그다음에 좀 이렇게 살살살살 또 이렇게 이제 안마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일들이죠.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힘든 것도 없고 즐거워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함께 노래를 들으며 즐거워하고 한국 노래 한 소절 부르는 한지일 씨. 그냥 제가 35년 전부터 배우 하기 바로 직전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양로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사실 저도 어려웠을 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다녔었어요. 제가 이제 좀 한창 인기가 좋을 때는 이제 많은 돈도 벌고 하니까는 그들을 갖고 이제 많은 이제 양로원에 가서 김장도 해드리고 배추도 해드리고 또 수박도 좀 화채도 해드리고 또 연탄도 겨울철에도 연탄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항상 때가 항상 정상이 있으면 항상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려워가지고 좀 못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좀 양로만 방문하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이모님이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저한테 부모님이. 근데 이제 이모님이 좀 굉장히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이모님 때문에 제가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이모님을 모시고 이제 양로원에 갔었는데 양로원의 그 환경을 보니까는 좀 연약하고 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이왕에 시카고 동포로서 제가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생각해 본 것이 양로원을 자주 방문하자. 근데 한 군데 양로원만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 페이지를 보고 전화북을 보니까는 이제 한국 양로원에 한 1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화가 앉아. 영화 배우. 네, 한설이요.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아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신다고. 가신다고 이제 한국 가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아침 방금 내내 울었대.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신 영화배우랍니다. 근데 너무 미남이 그리고 오늘 와서 많은 수고해 주시고 너무나 우리 양로원을 사랑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할머니들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 즐거워해서 여기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이요. 너무 정말 반갑고 감사해요. And I was told he was a famous movie star, and I was interested. I was wondering if he makes some of these movies they show on television. I like to watch them, and yes. So I had known he was a famous. 저는 시카고 동포였고,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서 또 하고 있는 거고, 또 시카고를 떠나서 이제 LA 가서 이제 한 4-5군데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캄보디아를 넘어가서 이제 그 좀 불우한 사람들한테 옷 같은 것도 좀 발렌티어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는 고엽제 환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고엽제 환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체 장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들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겁니다. 35년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의 마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여기는 나일스에 자리한 한 마트. 영화배우 한지일 씨가 이곳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았다. 주방 코너에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한 씨를 발견했다. 손님을 돕는 일에서부터 제품 정리, 청소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한 씨.
Yeah, actually, he's a little bit of everything. He's helping us with customer service. It's one of our biggest key factors right now. Interacting with a lot of Korean people, if you will. Everybody seems to know him. The Asian community likes him here. So. 영화배우 한지일 씨 혹시 아세요? 네, 압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던데 보셨나요? 네, 저 KC KC 옆에서 백인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본 소감이 어떠세요? 이상했습니다. 왜 여기서 계신지 영화 배우신데 저는 지금 여기 뵈서 지금 왜 여기 계신가 해서 좀 이상했습니다. 쇼도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에 제가 여기서 지금 2주를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카고 교민사회에 알리지도 않았고 또 신문 인터뷰도 안 했고 어디도 이런 게 소식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지점장님이 제가 영화배우 한지라는 걸 모르고 절 썼고 또 2번씩이나 제가 여기 찾아와서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 영화배우인지 몰랐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영화배우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근데 특별히 이 마트에서 일하는 이유가 제가 그 양로원을 갖다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9개 요양원을 다니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저는 35년 동안 지금 요양원이나 양로원,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 그 다음 고아원을 다 두루두루 다녔어요. 근데 미국 와서 이제 이번에 그 저희 작은 이모님이 굉장히 불편하신 걸 보면서 같은 그 저희 이모님 나이 또래, 또 연상 되시는 할머님들을 이제 제가 볼 적에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요양원에 가서 이제 그 원장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서 제가 이제 도와도 되겠냐. 마음대로 못 도운데요, 미국. 그냥 뭐 여러 가지 잡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카터도 끌어다가 이제 손님들이 이제 카터 들고서 이제 그 샷건을 하셔야 되니까는 카터가 모자른 부분 제가 채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물건들이 흠크져 있고 여기에 A라는 이제 약간 코너에 있어야 될 것이 B 코너에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옮겨다 놓고 이제 그리고 또 상품이 보이게끔 또 전부 다 잘 진열을 해놔야지만 손님들이 기분 좋게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바쁠 때는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캐셔들이 이제 물건 이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집어 넣어주는 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창고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씩 이제 신선한 이제 그 야채 같은 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런 야채 같은 것 같이 이제 박스 같은 거 날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죠. 이렇게. 처음 하는 일이실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일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72년도에 여기 시카고에 이민 들어왔을 때 제가 주얼이라는 데서 한 아르바이트로 세는 시간씩 한 6개월 정도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때는 잘 못하기 때문에 캐시는 제가 못했고요. 뒤에서 그냥 짐 넣는 거는 많이 했습니다. 땀 흘려 손수 번 돈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는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여기는 한지일 씨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노래방. 지금은 손님이 한적한 시간. 한 씨는 몽골인 손님이 있는 방에 과자와 마이크를 전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안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기포시켰어요? 어떤 요리들을 하십니까? 제가요? 저는 요리 담당 아니에요. 이제 손이 좀 모자랄 때
손님이 많을 때는 이제 제가 뭐 오뎅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고, 또 돼지 김치 볶음인가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른 안주 많이 찾으니까 마른 안주 들어가는 거죠, 뭐. 본격적으로 바빠질 시간을 대비해 그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손 좀 만져봐요, 손이요. 이거 이제 거칠하잖아요, 지금. 조금 아까 와서 청소하고. 거칠하잖아요. 참, 손도 더럽게 못생겼지만은. 이제 노래방만 생각한 건 아닌데요. 제가 시카고에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이모님이 이제 위독하셨을 때는 이제 뭐 일을 할 생각도 없었죠. 그렇지만 이모님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완쾌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모님이 완전히 회복이 되시려면 앞으로도 한 2, 3주는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가서 한번 일을 한번 하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영어도 짧고 하니까 어디 뭐 영어 이렇게 잘하는 그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는 제가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인들이 오는 곳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는 생각이 났던 것이 식당,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이 노래방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제 친구들이 모여서 그냥 노래 한번 하러 가자 노래방에 왔는데, 여기 우리 저기 스티브 한이 한 30년, 35년 전에 저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저한테 많은 도움도 줬고요. 그래서 그 양반을 갖다가 이제 만나고서부터 이 양반한테 내가 일 좀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뭐 큰 도움을 했더니. 오늘 페이첵도 받으셨다면서요? 예, 오늘, 야, 진짜 미국에 와서 페이첵 몇 년 만에 받아봤나요? 한 30년 만에 받았나요? 제가 72년대 이민 와가지고서 78년대에 나갔으니까는 78년 이후로 내가 이제 처음 받아본 페이첵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아니, 너무 행복해요. 제가 힘들어서 번 돈이거든요. 제가 4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그랜드마트에 가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53시간을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뭐 한 7시간, 8시간. 많게는 9시간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뭐 저는 하여튼, 이 돈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양로원에 계시는 할머님들한테, 또 메뉴를 또 바꿔서 이제 쌀강냉이도 사다 드리고, 이제 과자도 좀 사다 드리고, 빵도 사다 드리고, 제가 여기 올해는 못 있겠습니다만은 한 2주 정도 더 있을 예정인데, 그때 동안 이제 저는 할머님들 또 자주 찾아뵈야죠. 옛 시절이 때로는 그립지 않으세요? 옛 시절이요? 왜 안 그립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거죠. 뭐 저도 상 받은 거 많습니다. 대종상에서 경찰관으로 나무 신상 받고, 신상 받게 된 건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자제 바라제에서 제가 나무 조연상을 받았고, 주연상만 못 받았어요. 주연은 한 70편 했는데 운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또 뭐 아시아 영화제에서 제가 나무 주연상 받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제가 상을 받는 기억이 없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시카고 영화제에 와서 게츠 평화대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길속도무로. 성인 영화 제작자로도 또 잘 알려져 있는. 그 제일 하기 싫은 얘기예요. 아주 나 성인 영화 때문에 아주 제 인생이 아주 곤드레 만들어 그냥 아주 휘청거리면서 아주 이 성인 영화 얘기를 하려면 저는 사실 지금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시절이 지났으니까는 제가 웃지만요. 참 한 4,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그냥 괴로웠습니다. 이 성인 영화 때문에 저는요. 그리고 그 영화도, 부기 영화도 많이 일단 누려봤지만은, 우선적으로
제가 찍은 영화는 포르노 영화가 아니에요. 성인 영화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에머 부인 같은 것이 성인 영화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제 비디오로만 이제 출시를 하는 건데 안방에서 이제 빌려서 이제 보는 그 비디오 영화 출시하는 건데 그것도 저는 문화관광부 산하인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좀 출시를 하는 거고 정부기 와서 완전 심의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쁜 부분이 있는 건 전부 다 삭제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금영화도 그런 그 문화관광부에서 영등에서 그 조사를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좀 출시한 건데 제가 한 270~80편의 영화가 또 제작을 하다 보니까는 또 그리고 제가 찍은 뭐 젖소변 바람만내라든가 무슨 정사수표라든가 뭐 아줌마라든가 마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수출도 되고 뭐 세계 각국으로 좀 유명해지고 한국에서 그것도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그거 갖다가 좀 패러디 해가지고 좀 개그에다 쓰시고들 하니까는 그냥 막 그냥 사회가 그것도 이제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여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격화시킨 그 언어라고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제가 좀 사회 치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화는 에마 부인이나 산딸기나 이러한 이제 유명한 영화들보다도 제 영화가 야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꾸준히 이제 제가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뭐 이러고 오다 보니까는 주변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뭐 에로 영화의 대부. 이렇게 이제 제가 닉네임이 붙으면서 이제 언론사에 계신 이제 기자분들도 영화배우 한지리가 아니고 에로 영화 제작자 겸 배우 한질. 이게 붙어버리니까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들이 저를 갖다가 배우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자로 자꾸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되면서부터는 이상한 댓글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냐면 어떤 이제 모 회사에서 인터넷에 이제 어떤 이제 포르노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포르노 사이트는 볼 줄 모르고 컴퓨터 커뮤니티에 그럼 할지도 모르는데 외국에다가 서버를 두고서 한국 이제 전역에다가 이제 포르노 갖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불려가는 게 죄 없이 불려가는 게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거지 피의자로 내가 불려가는 거지 피고인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가가지고는 조사받는데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라가라 하는 게, 뭐, 한 번 그 조사할 때는 두세 번은 가요. 그럼 가서 조사받다 보면 죄가 없어요, 저는요. 그러면 무혐의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3년 전. 이미 단골이 된 학생 손님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일하는 한 씨. 씨 영화 뭐 봤어요? 저 서브웨이 시리즈. 야, 내가 출연한 게 아니잖니. 나는 제작했지. 유명하시죠? 그때 제작자로 딱 나서면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얘네들은 젊어서 내 영화 본 거. 고침성이 좋은 그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젊은 손님들과도 금세 친해진다.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지면서 한 씨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진다. 한 씨는 손님에게 서빙하는 것을 포함해 설거지, 정리, 청소 등 여러 가지 잡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새벽까지의 일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만 재기에 대한 용기와 봉사활동에 대한 애착으로 오늘도 그는 희망의 닻을 올린다. 모든 거 다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영화, 방송, 제가 조금만 이제 구상하고 있는 사업, 그게 이제 넥타이 디자이너죠. 그것도 이제 제가 사업을 갖다가 해서 성공하고 싶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하고 싶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얼굴에 그 화면에 비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아주 진짜 이 악역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해보고 싶다면은 그게 가장 앞으로 내가 재기해서 다시 영화를 하고 텔레비를 한다면은 악역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은 선한 역할을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70분의 영화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VTR로 본인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 한 2년 만에 또 보는 것 같네요. 2년 반 만에요. 제가 VTR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제가 녹화하는 게 참 2년 반 만에 제가 녹화하니까는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역시. 더 떨려요, 그리고 시카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라 그런지 화면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살쪄가지고요, 지금 뭐. 네, 요즘 이모님 건강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지셨죠. 지금 한 40일 조금 넘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거동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건 이제 못 하시고, 천천히 거동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네. 매일 이모님과 함께 하시죠? 많은 시간을 못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눈 뜨고, 이모님하고 아침 식사 꼭 같이 하고,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또 낮에는 이제 그랜드마트에 가서 7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이제 한 7시쯤에서 들어와서 또 한 9시까지는 이제 이모님하고 생활하고, 이제 또 링컨 노래방에 가서 또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죠. 네, 우리가 BTR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마트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저녁에 노래방까지. 이 젊은 사람이라도 소화하기 힘든, 이 엄청난 분량의 일인데, 어떻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좀 힘은 들죠. 전부 다가, 그러니까 서서 일을 하는 짭이니까는요. 뭐, 노동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힘은 든 짭을 제가 택한 것은 몸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할머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맛있는 걸 좀 사다 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아서 지금 자청해서 일을 하는데, 몸은 지금 아파요. 그동안 한 3주 동안 감기에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풀러 있는 쪽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면 좀 떳떳하고 안에 들어가면 차고 온몸이 그냥 차지니까는, 그래가지고 감기가 3주 동안 걸렸다가 지금도 조금 이제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힘들다는 것은 항상 내 주변에 많이 저를 갖다가 기대하시는 지금 시카고에 계시는 이제 요양원에 이제 계시는 할머님들, 할아버지들이 계시니까는 저를 기다려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전 행복하죠. 네.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몸을 돌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좀 겁은 좀 나거든요. 사실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이 화면에서 페이체크 받은 게 나왔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30년 만에 그 미국 체크북을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순간 이 돈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은 요거로 이제 할머님들의 좋아하시는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좀 사야 될 같은 생각을 하는 마음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연예인들은 소위 체면 때문에 그 노래방 아르바이트라든가 마트에서 일하는 거 쉽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았어요, 예전엔? 옛날에는 하려도 못했죠. 안 했죠. 힘드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배우를 하다가 시카고에 와서 이제 힘든 일을 갖다가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이제 편한 일로만 이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부귀 영화도 누렸지만은 또 사람이 항상 이렇게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 스타일로 뭐 한 5년마다 저는 강산이 변한 것 같아요. 그 한국에 나가서. 그래서 저도 뭐 성공했다가 또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다가 이제 50이 지난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자꾸 실패로 가니까는 이제는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이제는 살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철학이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이제 봉사활동이 저한테는 가장 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이제 떠나는 것이 이제 5월 초쯤에 이제 제가 시카고를 떠나서 LA 가서도 이제 봉사활동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짧으니까는 그 많은 곳은 제가 봉사활동 못할 것 같고요. LA 가서도 봉사활동 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 들렸다가 베트남 가서 잠깐 이제 제 모든 걸 제가 정리하고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시카고에 계시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는 시카고 동포분들의 따뜻한 저한테 그러니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동포님들한테 굉장히 고맙죠. 많은 분들은 만나지 못했어도 일단은 친구들도 좀 이제 다 어디로 이제 다 타주로도 갔는지 많은 친구들이 없더구만요. 옛날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마트나 노래방에 와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아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갖다 하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격려의 말씀 해줄 때 참 뒤로 돌아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참 그동안 저는 한국 사회가 저를 버렸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로 영화를 갖다 제작하면서 주변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거 올린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째지고 아팠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얼핏 하면은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뭐 이제 그런 거 조사해 보면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는 제가 하던 이제 성인 영화도 이제 접고 하여튼 말이 좀 단대로 샜습니다만은 하여튼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했을 때 사회는 매정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어떤 분이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도와준다는 거. 제가 지금 비록 참 시간당 많은 봉급을 받지는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지금 두 짭을 띄어서 하여튼 몸은 고단하지만은 하여튼 내 주변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니까 친구들, 부모님들, 그 다음에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또 양로원이나 노양원에 계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는 이제 저를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 가고 네 번째 가니까는 제 손목을 꽉 잡아주시고 아유 한국 가면 안 돼 그러고 우시는 할머니도 계셨을 때 저는 정말 앞으로 제가 좀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이모님이 살아 계시니까는 저는 이제 우리 이모님 장수하시라고 좀 빌고 싶고요. 왜냐면 장수해야지만 제가 1년에 한 번씩이든 시카고에 와서 할머님들 이제 양로원 찾고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저한테 또 생활에 또 변화가 또 하나 생겼어요. 17년 만에 제가 시카고에 와서 그러니까 아시안 민족들한테 그러니까 선전을 할 수 있는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제품에 제가 좀 모델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 술 광고에 제가 모델이 출연하는 건 거의 드물어요. 이 양주 술에는요 주로 술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잠깐 이거 보여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주류 광고에 네, 모델로. 저기 랜디 꼬냑이라고요. 면세품점에서도 한 130불 받는 술입니다. 멋있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일 씨와 만나면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체면 같은 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들과 같은 모습으로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또 우리 연장자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제가 시카고 동포로서 굉장히 고맙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모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 우리가 저번에 테이프했던 거 틀어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자,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1년 후에 뵙겠습니다. 이모가 이제 건강을 갖다가 많이 되찾아가고 있으니까는 저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이모님한테 하여튼 이모 건강 찾아서 좋고요. 하여튼 이모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갖다가 이제 베풀어 주신 거 저는 아직까지도 이모한테 그 보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모 이제 건강 찾았으니까 오래오래 사시고 또 좋은 친구분들도 좀 많이 이제 만나시고 이제 하여튼 이모님 미안해요. 하여튼 나는 내가 참 조카로서 너무 이모님한테 폐만 끼친 것 같아서 하여튼 이모 사랑합니다. 하여튼 오래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여튼 정한이도 이제 한국 나가서 열심히 살게요. 또 다시 성공하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이모.